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정농직필의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우선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집행부를 이끌며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선진행정서비스 구현에 심연을 기울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행복한 여주시의 건설과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선 8기 사업에 협력하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일부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여주 시민 모두가 민선 8기 사업에 공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복합 상업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황골탈퇴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부지는 주차장 역할만 하고 있을 뿐 확정된 계획이 없이 공전하고 있어서 실망감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 원도심 주민들은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시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만을 기원하며 시청사 이전에 그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청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원도심 활성화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여주시 원도심 부활을 상징했던 하동 제1시장 재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도심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장님의 전통시장 재생 프로젝트 이행이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업성 부재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난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2,200여 평 부지에 주상복합을 조성하고 LH 행복주택 120세대를 포함한 도시재생 거점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핵심 파트너였던 LH가 수익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여주시에 100억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100억 원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 원활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여주시가 차라리 LH에 100억 원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1시장 부지 인근의 침체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노후 건물 비율이 80%에 이르고 상가 공실률도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7기 당시 제1시장 부지 재생 사업을 위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원래 여주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경기실구 부지와 하동 제1시장 일대를 연계한 대규모 복합 개발로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시장 부지가 폐회로 함께 되면 경기실구 부지 활용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실구 부지를 백종원 사업가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백종원 사업가에 대한 각종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 남한강 세계보의 개방이나 철거를 마치 당연시하는 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정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는 지난 9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축적시켜 새로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지구 단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원도심 지역이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이것은 1차 단계인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는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부지에 총 사업비 1,280억 원을 투입, 복합상업공간과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복합상업공간,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부처 연계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를 통한 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보완, 수정한 후 2년 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을 최종 신청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사업비의 약 80% 정도인 1,000억 원을 우리 여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이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정확한 설계 진행 사항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청심루 복원 등 현재 수립된 계획만으로 해당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은 여주시가 1,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득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타 지자체도 진행되다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기한 사유가 지자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 부담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입장은 어떠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여주시 번도리 일대 51,158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조성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국가안보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여주시와 부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시는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로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특히 세종대왕면 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고, 여러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장님은 현재 부정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연국 때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막아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도 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어느 곳에든 설치해야 하지 않나라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입장 변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권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은 후 충분한 상황 파악을 거쳐 예산 승인이 원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을 유보한 것은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생긴 일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호도되고 과대 포장되어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도 이 통장회의, 아파트 간담회, 소대규모 모임 장소에서 지금도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반대를 한다, 만일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되면 신청사 계획이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시장이 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예단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분명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실과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K 반도체의 상생 계획에 입각하여 여주시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하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서 질의대에 우리 여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유치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에서 네. 지금 국방부 미사일 방어기지에 관한 건, 네. 시청 이전에 관한 건, SK 상생 산단에 관한 건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됐네요. 이게 보니까 답변서가 없으시다고? 아니, 박시선 부의장님 추가 질문한 게 박시선 부의장님한테 답변하는 내용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요거를 이제 다른 의원님 거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간략하게 대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일문일답 시간에 네, 일단 이렇게 본 하시죠. 답변 네, 듣고. 그렇게 해서 또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뭐 자료 갖다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릉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여주시청 이전과 관련하여 원도심, 지역경기 안정대책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주의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 이전을 둘러싼 일부 정치 세력의 일방적 주장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 상인들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제1시장과 경기실 그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정례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시장 부지와 관련한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괄 사업 관리자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에 따라 LH가 참여하여 행복주택은 LH에서, 복합시설은 여주시에서 맡고 행복주택과 복합시설은 단일 건축물로 LH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획되었고 2022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이후 여주시는 LH에 4차례에 걸쳐 건설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서야 LH는 행복주택 건립비용 203억 원 중 100억 원의 추가 부담금과 상승된 건축비 및 운영비용까지 여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여주 역세권 행복주택의 까다로운 입주자 모집 정책에 따라 미입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제1시장 행복주택 건설에 여주시가 사업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협의가 난항을 겪었고 여주시는 이러한 추가 사업비 부담 요구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8평형 78호, 13평형 42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더라도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LH는 2023년 4월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총괄사업관리자를 여주도시공사로 변경 승인받는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가피하게 이어지며 사업 추진도 2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제1시장 부진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시장 현대화와 함께 주차장과 목욕탕, 극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제한 공모를 하였으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와 PF 대출 규제 등으로 민간 투자가 제한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민간 시행사가 지난 8월경 포스코와 협의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제한하였으나 주변 사유지 편입 문제, 문화재 존치로 인한 층수 제한 문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불투명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래 방향에 집중하여 공공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 건축 계획은 연면적 9,000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주차장 120명과 지상 3층까지 공공 민간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332억 원의 규모였으나 시민과 상인이 모두 원하는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렇게 되면은 400면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208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사업비는 54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여주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현상 설계 공모,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 건물 설계 기간인 2026년에는 현대식 상가내 구역을 설정하고 상인 입점 공모와 목욕탕, 극장 운영 계획 등도 함께 수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민과 상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로사 맞은편 주차장에는 여주 행복 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장문화유산 표본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추정 집석 유구 등이 발견되어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로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시너지를 불어넣을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 세종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 쉼터 조성 사업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강변을 시민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의 활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실크 부지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공공 전시 공간과 민간 활용 구역을 구분하고 민간 상인 입점 계획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본코리아가 경기 실크 내 일부 건축물의 투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의 중이며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는 공간을 넓혀드리도록 내년 하반기에 일부분이라도 먼저 운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 도시재생 사업들은 대부분 2023년부터 시작된 초기 단계의 사업들입니다. LH의 사업 참여 포기에 따른 국토부의 총괄 사업관리자 변경 승인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며 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다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에는 건축을 포함한 하드웨어 사업은 각종 심사, 인증, 평가 등의 절차가 복잡해 가시적인 성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플리마켓, 마실 장터 축제, 상인 컨설팅과 특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상인 역량 강화와 상권 회복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선 고한읍 도시재생 사업지역과 용산 신흥시장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지역 상권 변화의 실제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원도심에 접목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인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함께해 주신다면 원도심 상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이 아닌 만큼 여주시는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더 아껴 추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더 나은 변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강 3개부의 개방이나 해체 소리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과 여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남한강 3개보 또한 여러 가능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한강위협환경청 주관이 2차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먼저 한강위협환경청 직원과 관계 공무원 포함 15명이 참석한 2025년 9월 23일 회의에서는
하천 수위 변화에 대비한 취수장 2개소와 양수장 5개소의 개보수를 위한 중장기 정비 계획이 언급되었으며, 이어 환경부, 한강청, 여주 및 이천 공무원과 여주 농업인 및 공장 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한 10월 27일 회의에서는 비영농기 중 이포부를 약 1.6m 개방하는 방안과 장기적인 단계적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는 보호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정확한 사전 분석과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청취 등 충분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4대강 사업 전후 모두 수질이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주시의 생활과 산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남한강 3계보 전면 개방 시 수위가 약 3m 낮아지면 담수량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주 이천 시민의 식수인 취수장 2개소, 농업용수 양수장 12개소, 공장 4개소, 골프장 이용수 7개소, 민간시설과 어업 및 수상 레저 등 총 123개소의 시설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낮아진 수위에 따라 취양수시설을 보강할 경우 약 1,500여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보호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위 하강은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약 23만 평 규모의 수막 재배 비닐하우스 운영과 수상 레저 시설, 담수 생태계 기반의 어업 등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주시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통해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남한강의 경관이 훼손될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여주시는 남한강 3계보 개방 문제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 범위를 충분히 고려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담수 능력 변화로 인한 장기적 영향도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여주시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한강 3계보 문제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안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초와 현 시청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의 타당성 여부와 비용 및 예상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정에서 여주초와 여주시청 이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부지를 교육, 문화, 상업, 관광의 핵심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전 컨설팅과 종합 자문을 받고 후보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여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원도심 도시여건 변화와 원도심 소외 방지, 남한강 주변 지역의 노후화 개선 등 도시공간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혁신지구 요건을 충족한다는 긍정적인 종합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 발표를 하였고, 이어 지난 9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수원시, 춘천시, 천안시 세 곳을 신규 지정하고 여주시는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후보지 공모 당시에는 교육, 문화, 공공, 상업, 생활, SOC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8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 공모 선정을 위해 후보지 선정일 기준 2년 이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구 공모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총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혁신지구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을 위해 교육, 문화, 청년, 창업, 생활, SOC 등 새로운 기능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객, 유입, 연계, 확산이라는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지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에 계획된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업체 유치를 위한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사업 상생협력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협약과 동시에 산업단지 입지를 위한 대상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가남읍 시내리 일원의 산업단지 5개소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를 2023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가남 일반 산업단지 5개소가 고시되었으며 25년 6월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는 경기 동부 자연보조권역 내 27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허용 첫 사례라는 크나큰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남 시내 일반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승인에 따라 향후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등에 비해 산업단지 분양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가 질문에 대한 준비 못한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시선 부의장님 추가 보충 질문 1문 일단 네. 하시겠습니까? 네, 부장님. 네, 그러면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거하고 일문일답 하신다 그래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저희가 2차까지 공모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원도심 지역의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치 확정이지만
사실 저희가 한 총 사업비의 80억 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1,000억 원 정도를 저희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도 여러 지자체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방안이 힘들어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정 마련 및 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칭 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상한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교육청에서도 전에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시청 부지로 매각을 할 수가 없다. 교육청에서 최종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7월 네. 20일인가 확정 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주초등학교를 포함한 시청 신축 이 자리에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부지를 만들겠다. 마침 그때 이제 교육부에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를 신청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한 전체 예산이 한 400억 가량 들어간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여주초등학교 부지가 반은 교육청 땅이고 반은 교육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무상으로 교육청에 줘라. 우리가 그러면 여기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시설 짓겠다. 이렇게 협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안 된다. 이걸 사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는 살 수 있는 재산 여건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저희한테 시청에서 이거를 좀 사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교육 관련 시설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만 한다면은 뭐 물론 여주 시민이 활용하는 거지만은 시민들이 많은 어쨌든 반대가 있을 겁니다. 이걸 사서 이게 금액도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그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감정을 안 해봐서 금액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표시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혁신직으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게 교육부 관련 그런 이제 사업도 여기에 할 수도 있고 또 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여기다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는 거는 이제 교육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 땅하고 우리 시청 부지를 합해서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혁신지구 사업을 하는데 450억인가? 400 얼마를 국비에서 그거를 이제 혁신지구 지정되면 그거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다가 뭐 몇백억 정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들었고 또 초등학교 교육청 땅에다가는 그 1,500 몇 평이에요. 거기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공모 사업을 해서 자기네 사업으로다가 시민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 관련시설 짓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만 한번 공모를 신청해 보자. 이래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알다시피 저희가 떨어지고 저희는 이제 후보지로다가 결정된 거잖아요. 후보지로 결정되면은 2년간 여기다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여기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일부 시민들이 여기다 청심루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먼저 여주신문 보니까 저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도 청심루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한 기사도 있더라고. 청심루를 짓게 되면은 이게 저주초등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청심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컨설팅 받아보겠다. 그리고 지금 1200몇 억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이게 확정된 다음에 거기다 뭘 할 건데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다 이게 정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비면 돈을 들여도 해야지. 그렇지만은 뭐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뭐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회장님도 요거는 이제 2년 내에 다시 이제 컨설팅 받아서 다시 이제 하게 되니까 아마 내년부터 여기 혁신지구 관련해서도 아마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구성할 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청심루를 여기다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저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공론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를 해야지 우리 원도심이 더 활성화되고 여주가 더 발전되는 일에 보탬이 되느냐 이거를 컨설팅 기간에 같이 이렇게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청심루도 이제 뭐 관심사인데 저도 교육청 하나 보니까 청심루도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뭐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그 부지 공모는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우리가 그 여주 초교를 신청사 부지로 매입 못하는 이유도 그 초교는 그 교육용 목적으로 거기에 거의 해당되는 그 면적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일정에는 그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 교육적인 목적 활용 그 정도 면적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반대로 해봐도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그 꼼꼼히 잘 살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쟁력은 그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 주셨고 그 MOU 체결 이후에 그 업체 방문도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 부지 가격만 우리가 좀 저렴하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SK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때 협력하고 바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3년 초에 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SK 관련된 기업 2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 약속을 받았고 또 추정을 해보니까 여주가 빨리만 시작한다면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SK 관련된 산단 10개소 추진을 했고 그 외에 전체 이제 다른 데까지 합쳐서 16개소를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시내리 쪽에 있는 5개소하고 3군리 1개소, 6개소는 우리가 최종 이제 승인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6개소를 이제 내년도에 시작을 할 거고 또 저희가 가장 걱정인 것은 이거 뭐 돈 많이 만들면 뭐 할 거냐? 빨리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SK한테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어요. 누가 올 건지 저 SK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해달라 이랬더니 SK에서 이제 용인 SK 산단에 입주할 협력업체 명단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일이 가서 면담을 하고 여주의 장단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 결과 36개소가 여주에 오겠다. 이렇게 입주 휴양서를 현재 낸 상태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일 비싸야 170만 원 미만이에요. 165만 원. 시내리츠 160원.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하고 다 해보니까 평당. 그런데 이천, 광주, 용인 이런 데는 최소 300만 원, 또 용인 같으면 400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훨씬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 뭐 이천에서 가나 여수에서 가나 뭐 차이가 크게 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가도 다 40분 내로다가
화물차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 4차선 도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주도 고속도로가 그냥 뭐 몇 개가 있어서 사통팔발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설명했더니 36개소 입주 의향서를 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뭐 내일 모레 지사님도 오셔서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그래서 좀 우리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신혜리에 SNS 기업을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 야, 올해가 15주년이라는데 올해 매출액이 9천억이 넘어요. 9천억. 9천억이 넘고 앞으로 5년간 계약해 놓은 게 6조 7천억인가 그렇대. 납품할 게 계약해 놓은 게. 이건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아마 최고 큰 회사. 이런 게 여주에 있었는지 저는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 매출액 앞으로 할 거를 생산하려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단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이 그 신혜리 과수원에 맨날 올라가 본대. 운동 삼아. 여기가 내가 공장을 여기다 해. 우리 거기 산단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빨리 우리 MOU도 맺고 계약을 하자 이랬더니 지금 흔쾌히 하더라고요. 내년 초에 그렇게 해결했어요. 어쨌든 다양한 기업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면은 훨씬 우리가 뭐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여주가 발전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10개소를 한 번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수도권 이쪽 지역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한 적이 없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5개소만 먼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내리 지역은 공사 추진하면서 이제 계약도 하고 해가면서 할 것이고 이후에 은봉리 쪽에 있는 걸 올해 안에 좀 한번 해서 또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남읍의 가남읍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우리 박시선 부의장도 마찬가지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산단 분양 또 새롭게 추진되는 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 및 그 삼성도 그쪽 용인 쪽으로 많이 그 기대되고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진행되는 대로 잘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지만 또 우리 그 업체에서는 뭐 36개의 의향을 또 내비치고 있지만 그 시간과 그 물류비 그런 것도 많이 또 차지한다고 봐요, 비중을.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그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종대왕면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기지 조성하려고 지난해부터 저희 여주시의 부지 교환 및 의견을 듣고 또 지금 그 비록 그 임야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거기에 대한 그 팀도 뭐 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진행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도 그 제가 그 발언에 그 우리 그 기지를 우리 여주시에 오는 것을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뭐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어디에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무조건 수용보다도 긍정적인 그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 연도에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정적인 또 입장을 또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 시민 특히 우리 앞서도 그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종 군사 문화재 그런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경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때도 자세하게 답변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국방부에서 2024년 8월 28일 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 거기 부영내 포함된 여주 시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거기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국방부 측에다가 뭘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다 이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저는 무슨 행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뭐 숨기려고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우리 세종대왕면 우리 이장님들 기관단장님 가서 설명을 했었고 또 의회에도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냥 뭐 우물쭈물딱해서 뭐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뭐 협조해줄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의회에도 설명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또 오랜 시간 또 예산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진통도 겪고 우리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설명과 의논을 한 끝에 예산이 그 원안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 뭐 두 군데 이제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님께서도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단체나 아파트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년에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그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 내년에 뭐 시작되면 중지나 또 전면 재검토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시민들도 듣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뭐 중지나 백지화 뭐 취소 등등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그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거는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 개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논란 있고 많이 이제 뭐 검토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신청사를 가업동에다 위치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뭐 예산 동의해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정병관 의원님은 안 해주셨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시행되는 것만큼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네. 아시잖아요. 장날마다 반대 설명 받고 있고 찌라시 만들어서 아파트 우체통에 꼬여놓고 SNS에다가 이충우 시장은 시청사 이전 백지화하고 뭐 다시 검토해라 이러고 있고 뭐 가업동에 김건희 뭐 일가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있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요 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거부터 궁금해봐. 시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시청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박시선 부의장이 저한테도 몇 차례 시장님 이 얘기 좀 그만합시다 막 그랬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 박시선 부의장님이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주세요. 지금 전임 시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우리가 고심해서 이렇게 예산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이렇게 해왔다. 이충우 시장님은
우리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가는 걸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차라리 박시선 의원님이 이렇게 시청 이전해야 되는 거를 정당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전 이양진 시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주 딱 발표해 주시면 저 그다음부터 그대로 말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고 내년에 바뀌면은 중지나 취소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여쭤봤듯이 똑같이 그분한테 답변 드렸어요. 어떻게 그 1, 2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 20억도 그 저희가 그 계약에서 뭐 해지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물어줘야죠. 해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유도. 근데 1,5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중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도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뭐 개인적인 뭐 전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이나 이건 당의 당론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개인의 의견, 그냥 시민의 의견 그분들의 주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100%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또 뭐 양면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제가 시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은 그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한테도 안심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저는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님. 저는 제가 박시선 부의장님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도 뭐 한간에는 뭐 시장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게 여주시를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건가?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확실히 쓰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전임 이양진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사다 그 사람. 우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거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삭감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통과시켜줬더니 징계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다 알아 그걸 알고 있는 마당에 제가 어디 가서 간담회 하면 제일 1번으로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정이 이랬었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전임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조목조목 이런 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것을 우리 저 유필선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박시선 부의장님 세 분이 다 그걸 이해하고 동의해서 예산 통과 시켜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에게 또 그런 걸 물어봐요. 시장님, 그러면은 전임 이양진 시장님이 이제 시장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시장이 되면은 시청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딱 한 번 어디선가 무슨 아파트지? 한 번 얘기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양반이 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 시장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잘 취된 거를 번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거를 시청 이전을 잘못된 거다, 뭐 서명받고 자꾸 이러는 걸 보면은 아마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앙동의 여주역세권 쪽의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그거를 그 양반이 나한테 시장 와서 간담회하자고 제가 간 거거든요. 그 양반들은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뭐 박시선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 여주시장이 누가 되면은 시청 이전 중지하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쉽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되더라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박시선 부회장님도 좀 뭐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이거 우리가 수차례 검토해서 결정한 거고 좀 이런 일이 없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 박시선 부회장님도 나 시장 출마할 건데 나 시장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질 거다 이어받아서 이런 거라도 발표를 하고 이러면은 시민들이 야 이거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 일개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구나. 현직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난 그렇게 좀 발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당히 시장님 말씀처럼 드리지만요. 우리 그 예산에 찬성한 의원님들도 당론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론이면 저희가 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하고지만 그런 것도 또 일개 또 루머가 될 수 있고 정확하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기보다도 그것은 그 당론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당론은 또 원치 않는다기보다도 저희가 혁신지구 그 이번에 공모 사업도 여주시 교육청 교육부지나 교청부지나 그 시청사 부지로는 매각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저희도 혁신지구 공모 사업을 한 것이고 찬성한 의원들도 그때 당시는 예산 삭감이나 저도 보류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당 부서에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렇게 최초로 큰 금액을 그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던 건 분명이고 오히려 시장님께서도 그때 우리 그 의회의 기능 역할 책무가 뭡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통과인데 시장님께서도 바로 그냥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바라보기엔 선도하고 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말씀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중지나 취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언급했듯이 그건 전 시장이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과 판단하에 나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앞으로 잘 나갈 계획에 잘 관리 감독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이런저런 그 의견이나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의 의도를 잘 파악한 다음에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런 건 저렇습니다. 그런 진행이 됩니다. 해야지 거기서 그런 염려 걱정을 오히려 더 증폭하게 의혹을 더 가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청사만큼은 그 찬성한 의원님들도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서 신청서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정대로 가는 것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 그 승인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시청사에 대해서만큼은 잘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게 뭐 찬반 논리다 무슨 뭐 개인의 논리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사에 대한 것은 뭐 예산 승인도 했지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또 신청사 건립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이제 뭐 신청사 이전 추진 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이제 뭐 동의하고 네, 뭐 맞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가 입장 반물 배란간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진짜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이 도지사한테 그런 건의문 냈다. 시청사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양반이 지역위원장 분명히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다가 신청사 이전 문제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꺼내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러니까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최정환 위원장님 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당 위원장 지역 위원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 여주시 현안을 뭐 이렇게 질의 건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뭐 언급하지만 저희 뭐 찬성한 의원님들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원활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미사일 기지나 3개 보호
또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 것을 미처 예단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도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 건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리 여주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또 득이 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